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요. 오늘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진행해서 행방불명자 몫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케이스는 행방불명자가 아예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고 이게 과연 실제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었고요. 의뢰인 상황도 좀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어쨌든 그 긴 시간을 기다려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행방불명자 앞으로 상속된 3억 원을 저희 의뢰인이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너무 기뻤고 의뢰인도 너무 기뻐하셨던 그런 사건이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 아버지는 총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의뢰인의 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큰 고모는 부산에 작은 아파트와 빚 3억 원을 남겼는데요. 아파트가 3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빚이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아버지 2명은 상속 포기를 하셨고요. 저희 의뢰인은 이제 큰 고모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로 대습 상속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자녀들이 빚을 상속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게 싫어서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재적 등본에 이제 생년월일만 나올 뿐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행방불명자인 작은 고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낡은 아파트의 상속인으로는 대습 상속인으로서 한정 승인을 한 저희 의뢰인과 그리고 행방불명자인 고모 이 두 분이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낡고 가치가 없어가지고 작은 아버님들은 상속 포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전. 고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어요. 이 아파트는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하고 보니까 빚을 다 청산하고도 6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정 승인을 한 저희 의뢰인하고 행방불명이 된 고모 이 두 분이 3분의 1씩 그 6억 원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먼저 이 3억 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행방불명자 앞으로 공탁된 나머지 3억 원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충청도에 거주하셨는데요. 저희에게 의뢰하기 전까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그 행방불명된 고모 재산은 상속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멀리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었다가 나중에는 현금청산이 되면서 부동산에서 채권으로 법적인 성질이 바뀐 경우였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이슈가 있었고 또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된다면 실종 행방불명자인 고모를 실종 선고함으로써 또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실종 선고가 더 확실한 방법이긴 했어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약간 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뢰인이 실종 선고를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건 가능한 거다. 가능하니까 일단 진행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선임 결정을 해놓고도 이거 진짜 가능한 거 맞냐. 정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이제 의뢰인이 실종 선고 진행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기 때문에 먼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상속재산이 처음에는 부동산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현금 공탁되어서 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안 되고 결국 행방불명인 고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의뢰인이 실종 선고 진행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의뢰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요. 작은 아버지 가족의 폭력과 학대를 받았고 주변 이웃의 신고로 구조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 사정으로 만약에 행방불명자인 고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신청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상속인인 작은아버지한테 연락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작은아버지가 본인한테 연락을 할까봐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작은아버지 말만 들어도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막 떨리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법은 실종 선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고 통화도 자주 하고 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실종 선고의 경우에는 임의보증서라는 것이 2개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분이 어릴 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친척과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실 수 있는 친척분들이 없었어요. 그 먼 친척한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저까지 막 전화를 드려서 임의보증서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이게 임의보증서 문구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을 기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가까운 이제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선뜻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임의보증서를 저희 의뢰인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저는 임의보증서를 이렇게 친척이 아닌 저희 의뢰인의 지인들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도 수긍을 해주셔서 다행히 결국은 실종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 선고를 받고 나서 이 공탁된 현금 3억 원을 저희 상속인이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여러 번 확인하셔서 저도 내가 맞나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뻤고 특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의뢰인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된다고 했죠. 앞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